돌배향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죠? 돌배주 직접 담가볼까? 오늘은 돌배주 효능 그리고 돌배주 담그는 법을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다만 돌배주는 어디까지나 건강 보조 개념의 술입니다. 질병 치료용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돌배는 재래종 야생배에 가까운 열매입니다. 일반 배보다 크기는 작고 향은 더 진하고 떫은 맛이 강한 편이죠. 예전부터 기침이 잦거나 목이 칼칼할 때 차나 집술로 담가 마시며 기관지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배주 효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하지만 돌배는 과일이고 돌배주는 술입니다. 좋은 성분을 기대하되 섭취량은 항상 적정선 유지가 기본입니다. 돌배에는 수분, 식이섬유, 천연 당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기침이 잦을 때 소량의 돌배주를 곁들이면 목이 좀 편안해졌다는 경험담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경험에 기반한 이야기로 의약품 수준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사 후 소량의 술이 속을 좀 편하게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배 특유의 향과 떫은 맛이 더해져 과식 후 답답함이 완화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이 경우엔 되도록 술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돌배 특유의 향과 은은한 단맛 덕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두 잔 정도 즐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기분 전환용 수준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불면이나 우울감을 술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됩니다. 야생 과일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항산화 목적이라면 술보다는 과일이나 차 형태가 더 적절합니다. 이제 돌배주 담그는 법을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저는 잘 익은 돌배 약 10kg과 20리터짜리 담금주 용기에 30도 담금주용 증류주와 돌배를 넣으면 딱 맞더군요. 이때 돌배와 술의 비율은 용기에 돌배가 60%에서 70%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안 넣고 오로지 돌배만 사용합니다. 설탕만 넣을 시 맛은 좋을지 몰라도 다음날 숙취가 있습니다. 돌배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충분히 말려줍니다. 실온에서 하루 이틀 건조시켜서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자연 숙성도 되고 향도 좋아집니다. 용기에 술을 먼저 어느 정도 채워주고 돌배를 넣고 그 위에 술을 부어 과일이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술은 용기 끝까지 채워주세요. 직사광선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공기와 닿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돌배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보통 1년 숙성한 후에 과일을 걸러내고 2차 숙성을 합니다. 걸러내서 바로 드셔도 되고 후 숙성을 오래 할수록 돌배향은 진해지고 알코올향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술은 어디까지나 술입니다. 일회 섭취량은 작은 잔 한두 잔 이내가 적당합니다. 간질환, 위장질환, 혈압 당뇨가 있다면 새로운 술은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 수유 중 미성년자는 섭취를 피하고 이 경우에는 돌배차, 돌배청이 더 안전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술과의 상호작용도 꼭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돌배주 효능은 소량, 기분전환, 그리고 식문화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 가장 편안합니다. 직접 돌배주 담그는 법을 해보면 재료를 고르고 씻고 숙성 과정을 지켜보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힐링 루틴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날, 작은 잔의 향만 느껴보며 조용히 하루를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무리하지 않는 속도로 즐긴다면 돌배주는 부담은 줄이고 향은 오래 남는 술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돌배주 효능과 돌배주 담그는 법을 궁금해하시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돌배향처럼 은은하게 편안해지기를 응원합니다.